눈보라 속에서 나를 막는 시련에 부딪힐 때면 다짐했다 불가능이란 없다고 많은 방황들과 고민들 속에 헤맸지만 좀 더 강한 날 위한 연습인가 젊음의 열정으로 자 시작이다 나는 다시 태어난다 가슴 뜨겁게 참아낸 이 눈물이 감히 헛되지 않도록 함께 달려간다 세상 앞에 당당하게 10번 넘어져 12번 일어나도 절대 멈춰서지 않나 난 해낼 수 있어 끝도 없는 길 걸으며 눈물 섞인 땀방울 닦아낼 때도 네가 있어 나에겐 힘이 되었다 때론 너무 지쳐 주저앉고도 싶었지만 더 큰 세상을 위해 달려갈래 젊음의 열정으로 자 시작이다 우린 다시 태어난다 가슴 뜨겁게 참아낸 이 눈물이 감히 헛되지 않도록 함께 달려간다 세상 앞에 당당하게 10번 넘어져 12번 일어나도 절대 멈춰서지 않나 아름다운 내일을 그려본다 보고 싶은 내 사람아 간절한 마음 날 위한 기도가 감히 헛되지 않도록 함께 달려간다 우린 다시 태어난다 푸른 가슴에 꿈들을 가득 담아 더욱 높이 날아올라 더 멋진 미래로 오늘도 나를 넘는다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연 기자입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면요. 과거 발언 논란이 됐던 국민의힘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이 사퇴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제가 작성했던 거친 문장으로 인해 상처 입으셨을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노재승 씨는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유세 지지 오세훈 후보의 지지 연설로 이제 빙의자로 불리면서 널리 알려졌는데 네. 이번에 전격 영입이 됐는데 막상 이제 SNS 과거 발언을 보니까 5.18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김구 선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발언들이 문제가 되면서 네. 비판을 거세게 받았죠. 이제 결국 자진 사퇴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은 본방에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노래는 쭌쭈닝님과 한이님의 공동 신청곡 박효신의 나를 넘는다 였고요. 비주얼이 지금 뭐 거의 뭐 네. 그러네요. 네. 헛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네. 약속을 지키는 프리데스크. 네. 지난주에 김정은 기자 나오셨을 때 저희가 이 공약을 걸었는데 그러게요. 저는 정말 모르고 있다가 깔깔이를 입기로 했다는 공약을 듣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왜? 라고. 네.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봐도 왜 이걸 입게 됐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뒤에가 뭐 네모반 같다 요 네. 발언 때문에 그랬었을까요? 쭌쭈닝님이 저 성 기자님 깔깔이에요 하셨습니다. 아 제가 입고 있는 게 2011년부터 2018년에 입었던 깔깔이라고 와. 저희 신청곡 위원회 오빠분께서 특별히 대박. 긴급 공수해 주셨습니다. 예. 네, 사이즈가 딱 맞아가지고 아니,
말 굳이 안 해도 이게 옛날 것 같고 이게 더 최신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또 바뀌었잖아요. 디지털 깔깔이로. 그러니까요. 무늬가 엄청 현란해졌더라고요. 엄청 예뻐요. 심지어 저는 어디 놀러 갔다가 어떤 여성분이 그걸 입고 있는 거예요. 아 진짜요? 저거는 시중에서 파는 건가 했더니 요즘 디지털 깔깔이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스카이워드님이 금깔이 황깔보다 따뜻합니다 하셨고 크라이시스 9064님이 김민호 하나 입고 있는 깔깔이 옷장에 있다고 하셨어요. 이거 아직도 있어요? 언제 전역을 하셨길래? 그러게요. 저는 진즉에 버렸는데. 5981님 진짜 오랜만에 들리셨어요. 반갑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인터넷에서 구입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찾아보니까 네. 세상이 좋아졌습니다. 마사타님이 깔깔이 좋지. 나는 혹한기 침낭 갖고 있는데 하셨어요. 근데 또 단점이 있네요. 너무 더워요 지금.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따뜻해요 이거? 되게 따뜻하더라고요. 아니 느낌도 되게 네. 고급스럽고. 근데 이거는 진짜 자켓 같은데요? 말 안 하면? 네. 러블리나님이 색상 너무 촌스럽다고. 그렇죠. 신형은 더 현란해요, 크라이시스님. 제 거는 2018년도까지 입었던 거래요. 고급 티가 난대요. 제가 깔깔이 입으니까 돌려서 저를 까시는 거죠? 군복을 아직 안 버리다니 대단하네요. 네. 남대문 상가에서도 팝니까, 강선모님? 예. 아마 있지 않을까요? 저희는 인터넷 온라인 배송을 시켰습니다. 예. 실버 프린스님은 군대를 가보지 않아서 슬픕니다. 이유는 노코멘트. 네. 자, 봉원님 패션이 궁금하다는 댓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얼마나 잘 어울리실지. 첫 번째 코너 월드나우부터 시작합니다. 네, 뉴스웨이터 김정원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너무 더워요. 오늘 후끈한데요? 네. 너무 더워요. 따뜻하네요. 오늘은 약간 확실히 싸제가 좋긴 좋아요. 너무 더워요. 20 몇 년 만에 깔깔이 제대하고 처음이죠. 그러니까요. 제가 안 그래도 물어봤거든요. 혹시 집에 갖고 계시냐? 제대한지. 교대할 때 이걸 왜 갖고 나와요? 근데 저희가 지난 방송 때 왜 이걸 입자고 했죠? 아까 내무반 이야기였던 것 같아. 뒤에가 비슷하다 그러면서 나왔던 것 같아. 정확하게 기억을 안 나요. 일정했는지는. 아니 근데 어제 댓글로 마중물님이 내일 깔깔이 입냐고 재차 확인을 하셨어요. 저희가 또 약속을 했으니 지켜야 된다는 사명감에. 네, 어쨌든 이거 나왔습니다. 네, 심은정님이 나비네타이 어디로 갔냐고. 이거에 나비네타이 때문에 이상할 것 같아서 그냥 오늘은 약간 군복 패션으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약간 간부식당 웨이터 느낌으로. 그런가요? 간부식당 웨이터. 이사나님이 깔깔이 입은 종군 기자 봉원이 형이래요.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삐까번쩍님이 뉴스 깔깔이들이라고. 자, 이거 저희 방송 끝날 때까지 오늘 입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오늘의 유니폼입니다. 지금이라도 벗고 싶지 입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조금 부끄럽네요. 네. 색깔이 어째다 똑같다고. 강민승님이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바로 넘어가라는 이야기죠.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오미크론 이야기를 오미크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발생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하루 지나면 또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오고 뭐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아니라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서 오미크론 뽀개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미크론 Q&A. 뽀개기. 네. 어디까지 파봤니? 와우. 팩트 체크. 야.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네가 문과 출신인 것 같은데 네가 무슨 오미크론을 파냐? 문송합니다만. 네. 그 최근에 하도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돌다 보니까 그 우리 국제학술 전문지 네이처지에서 유명하죠. 네. 네이처지에서 팩트 체크를 했어요.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가지 논문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좀 정리를 했는데 물론 오늘 해드릴 말씀이 그 내용만 갖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좀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신빙성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예. 자, 일단 제가 오늘 뭐 좀 준비했어요. 첫 번째 질문을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오미크론 전파력이 더 기존 세나? 변이보다 더 세나? 더 세나. 네, 세나. 답변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맞지 않아요? 그렇다입니다. 이거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아니에요? 네. 네. 넘어갈게요 그러면. 여기 넘어가 그냥? 아니요. 아니, 자세히 알려주세요. 어느 정도 전파력이 센지. 그건 잘 몰라요. 어쨌든 이게 왜 처음 이야기가 나왔냐면
지난달 26일에 이 남아공에서 보고된 일일 오미크론 확진자가 한 3,400명 정도 되는데 이달 1일에 8,500명 정도로 순식간에 2배 반 정도 확 늘었어요. 오. 근데 확진자 대부분이 남아공의 가우탱주라는 데서 발생을 했는데 네. 그런 게 있어요. 이거 기초 감염 재생산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뭐냐면 이 확진자 한 명이 얼마만큼 빨리 퍼뜨리느냐. 이게 1 이상이면 확산 속도 빠르다는 거고 1 미만이면 느리다는 건데 남아공의 국립전염병연구소가 계산해 보니까 이 재생산 지수가 2 이상으로 파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 확산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네. 몇 배가 빠른지는 잘 몰라요. 근데 벨기에 한 뭐 진화생물학자가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보다 한 3배에서 6배 정도 많은 사람을 감염시킨다고 주장을 했어요. 네. 근데 이 오미크론 변이가 어쨌든 델타보다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오늘 무슨 날이냐고 오늘님께서 저희 의상 보고 질문해 주셨는데 다들 의아해하시고 예. 계세요. 네. 별 날은 아니고요. 네. 한이님이 제가 당직 사령이고 여기 월드깔깔이가 당직 사관이고 점호 받는 중이라 아. 정리를 하셨어요. 어, 예. 사마개우라님이 이님이 화면 보고 깜짝 놀랐다고. 네. 입고 있는 거랑 똑같은 저랑 커플로 진짜요? 네 입고 있는 똑같아서 깜짝 전역한 지 놀랐다고. 얼마 안 되셨나 그런가 본데. 봐요. 예. 그렇군요. 스카이워드님이 저 김 기자님 깔깔이 입으시니까 진짜 군대 작업 잘하게 생기셨다고. 맞습니다. 잘 좀 했어요. 네. 철원에서 강원도 철원에서 네. 눈 좀 되게 치는. 제가 군대 이야기 너무 세지 말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여기 순간 군대 이야기를 빨리 뻔했어요. 그러게요. 여기까지. 네. 네. 오늘은 이제 오미크론과 군대 이 두 가지 축으로 아마 네, 방송이 군대 진행될 이야기 것 좀 나옵니다, 같은데. 중간에. 그렇죠. 네, 중간중간 네. 나올 테니까 양해 네. 부탁드리고요. 네. 네. 자, 오미크론 다시 가보겠습니다. 네. 일단 그러니까 전파력이 몇 배가 더 센지는 확답할 수는 없지만 델타 변이보단 세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군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전파력도 전파력인데 또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 게 위중증 그리고 사망률 이거 또 그렇죠. 위험하게 굉장히 높은가? 중요합니다. 많이 네. 전파는 하는데 뭐 생각보다 강도가 약하다는 얘기도 있고 어떻게 되는 건지. 자, 두 번째 질문도 띄워 주십시오. 네. 네. 자, 위중증을 높이냐 또 사망 위험을 더 높이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알 수 없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초기에 남아공 국립 전염병 연구소가 이게 오미크론이 좀 경증 위주로 발생한다라는 초기 보고서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근데 뭐 가볍게 앓고 지나간다는 얘기죠. 근데 네이처는 이게 근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미크론이 경증을 유발시킨다는 거가 넓게 받아들여지려면 일반화가 되려면 뭐 국가라든지 지역이라든지 경제력이라든지 뭐 남녀 성별에 따라서 이 나이별로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자료가 너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영국의 세인트 앤드 루스대 의대 박사 중에 무게 세비크라는 사람이 오미크론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보다 많은 데이터를 확보를 해야 오미크론과 치명률의 관련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판단하기 이르다. 왜냐하면 지금 보고가 된 게 초기 단계고 이제 환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긴 있는데 환자 숫자가 많지도 않고 그리고 여기서 경증으로 간다고 해도 앞으로 환자가 더 많이 늘어났을 때 어떻게 될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위중증이 또 있더라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정보가 너무 없다. 그래서 위중증과 사망 위험을 더 높이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다. 하지만 초기 결과를 보면 경증을 많이 유발시키는 것 정도로 파악이 된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좀 크게 위험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인데요. 맞아요. 네. 이제 오미크론과 관련돼서 세 번째 질문은 뭐죠? 자, 세 번째 보여주십시오. 질문. 네. 오미크론 백신 무력화 시키나? 이것도 진짜 궁금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이게 좀 더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뭐 백신이 많이 나와서 지금 계속 맞고 있는 상황이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력화까지는 아니고 대신 효과가 어느 정도 떨어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근데 우리가 백신 효과라고 그러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예방하는 예방 효과가 하나가 있고 그렇죠. 두 번째는 걸리더라도 위중증이나 사망으로 가지 않게 낮추는 네, 효과가 맞아요.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이제 코로나 백신 처음 나왔을 때 기억을 해보면 물론 제약사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뭐 70에서 95% 정도 예방 효과가 있다 그랬어요. 네. 근데 이게 오미크론의 경우는 이 백신 예방 효과 그러니까 걸리지 않게 해주는 예방 효과가
좀 떨어지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왜 이렇게 추정을 하느냐? 그러니까 오미크론 전에도 변이가 많이 나왔어요. 알파, 베타, 뭐 감마, 뭐 델타, 뭐 뮤,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 보니까 이제 그 국제학술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을 보면 화이자 백신이 이 알파 변이는 한 94% 막아낸 거예요. 크게 차이가 없었어요. 네. 델타 변이는 한 88%로 효과가 떨어졌어요. 조금 떨어졌고. 아스트라제네카도 보면 알파 변이는 한 75% 예방 효과, 네. 델타 변이가 67%. 근데 이게 왜 떨어지냐면 변이가 나오면서 이제 계속 뭔가 이렇게 백신의 보호막을 피해가는 돌연 변이가 생기다 보니까 백신 효과가 떨어지는 건데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델타 변이보다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바이러스에 돌기처럼 붙어 있는 이거를 이 부분에 돌연 변이 숫자가 델타보다 2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델타도 이렇게 기존 백신 예방 효과를 떨어뜨리는데 돌연 변이가 더 많은 그러니까 그 오미크론도 약간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더 떨어뜨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더 변이가 더 영향을 줄 수 그렇죠. 있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뉴스 본 게 하나 떠오르는데 오미크론 이 변이가 몸에 들어왔을 때 그 항체 형성을 뭐 40분의 1로 떨어뜨린다. 이런 뉴스도 있던데요. 맞아요. 그게 남아공 아프리카 보건 연구소에서 나온 저기 자료인데 예. 화이자 백신 2번 맞은 사람 12명 그 샘플하고 바이러스 샘플을 이제 실험을 해본 거예요. 네. 아 12명. 12명. 그러니까 2번 다 맞았는데 그 오미크론에 잠깐만요. 예, 그쵸. 12명 혈액 2번 맞은 12명 혈액하고 바이러스 샘플 두 대 실험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이게 우리 처음에 초기에 발견된 거 있잖아요. 네. 코로나19 초기 당시 그 샘플에 비해서 오미크론 변이 감염되면 중화항체가 40분의 1로 줄어든다는 걸 확인한 거예요. 이게 중화항체는 쉽게 말하면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얘네를 이렇게 막는 방식으로 면역력을 형성을 하거든요. 그렇죠. 전쟁이 나면 그 돌기 단백질이 붙어요. 이 돌기 단백질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세포를 따고 들어오는 열쇠 역할을 하거든요. 네. 여기 딱 붙어갖고 못 들어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항체가 중화항체가. 근데 이게 40분의 1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 깔깔이 입었으니까 군인 이야기를 하자면 부대를 지키고 있어요. 네. 지키고 있는데 이 군인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방어력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군인 숫자가 40분의 1로 감소를 하면 뚫고 들어올 가능성이 뚫고 들어올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음. 근데 그렇지만 무조건 군인 숫자가 적다고 해서 무조건 뚫리는 건 아니죠. 네. 하지만 뚫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고. 근데 이 연구진도 뭐라고 그랬냐면 아프리카 연구진도 이 초기 결과다. 그래서 이 오미크론의 정확한 백신 회피 수준에 대한 연구 결과가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게 12명 혈액 갖고 한 거잖아요. 그쵸. 일단 샘플이 너무 적어요. 그러네요. 네. 그다음에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은 항체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있으면 또 2중, 3중 T세포니, B세포니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네. 뭐 자세한 건 제가 비전문가라서 어쨌든 2중, 3중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뚫리는 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이유 때문에 아프리카 연구진도 이 백신 위중증 진행을 막는 거는 계속 여전히 효과를 발휘할 걸로 기대를 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이사나님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3차 백신 맞으러 가신대요. 지금 여기저기서 이제 부스터 맞으시는 분들 좀 생기는데 지금 우리도 지금 이사나님도 그렇고 이제 고위험군 중심으로 3차 접종 하고 있고 네. 이제 또 이 부스터샷이 오미크론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네이처지 설명에 따르면 명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오미크론 등장하고 난 뒤에 계속 나왔던 이야기가 부스터샷 맞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각국에서 나왔어요. 네. 특히 이제 좀 제약사, 그러니까 백신 제조사 중심으로 많이 나왔던 이야기예요. 모더나 같은 경우 뭐라고 그랬냐면 현재로서는 부스터샷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는 방안이다라고 최근 발표를 했고 어제 화이자 측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부스터샷 맞고 나니까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할 항체가 25배가 더 많이 생겼다라는 연구 결과, 자체 연구 결과를 내놨어요. 네. 그러니까 부스터샷이 효과적일 가능성은 존재를 합니다만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주로 제약사 쪽의 발표가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0% 무조건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연구 결과가 좀 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의문이 뭐냐면 부스터샷 말고 오미크론에 특화된 새로운 백신 개발이 필요하냐 이런 질문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부스터샷은 기존 백신을 한 번 더 맞는 건데
아예 새로운 오미크론 맞춤형 백신도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의문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결론은 불확실하다인 거예요. 실제 그 화이자 CEO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워딩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오미크론 변이를 겨냥한 백신 내년 3월까지 개발할 수 있다. 네. 하지만 별도 백신이 꼭 필요한지는 아직은 확실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왜 확실하지 않느냐?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금 오미크론에 대항해서 기존 백신이 뭐 중증화나 뭐 사망률이나 어느 정도의 효과가 떨어지는지에 대한 정보가 불명확하니까 그럼 새로 만들어야 되는지의 것도 역시 불명확한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만약 불행하게도 기존 백신이 전혀 안 듣는다는 결론이 나오면 새로 만들어야겠지만 그렇죠. 기존 백신으로도 이제 뭐 예방 효과는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위중증 계속 감소시키고 사망률 계속 낮추는 효과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 굳이 또 새로운 백신을 만들 필요는 없다라는 건데 그래도 만약에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한 석 달 안에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제조사들의 이야기인 거죠. 네. 네. 홍만 스토리님이 부스터샷 소용 없다고 하던데 어느 말이 진실인지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정확한 답변이 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백신이 처음 개발됐을 때 생각하면은 아 이제 코로나 정말 끝났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구나라고 희망 회로를 돌렸다가 아직까지도 그냥 비슷한 것 같아요. 계속 좀 뭔가 안타까워요. 변이가 일어나고 예. 하니까 오미크론 소식 들었을 때만 하니까 뭐 주가도 떨어지고 사실 실망감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새로운 변이가 출현할 때마다 그 백신 접종률하고도 관계했다는 얘기는 무슨 그러니까 얘기예요? 뭐냐면 백신 접종이 낮은 곳,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변이라는 거 바이러스라는 것 자체가 계속 전파가 되면서 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계속 퍼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신 접종률이 낮은 곳에서 아무래도 환자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나라들 중심으로 이런 변이, 그러니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변이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인데. 네. 사실 1년 전에 그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작년 12월 8일인데 예. 제가 이걸 왜 기억하냐면 그날 리포트를 제가 했어요. 근데 그때 어떤 분위기였냐면 이제 영국이 12월 8일에 세계 최초로 화이자 백신 접종한다라고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이야기가 나왔고 그래서 그날 아침부터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영국하고 시차가 9시간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쵸. 영국이 아침 6시부터 하니 8시부터 하니 이런 게 있으니까 한국 시간으로 따지면 그날 오후 한 5시 이후가 된단 말이에요. 외신들이 이제 막 이렇게 준비하는 장면이 생중계로 들어와요. 막 병원이 보이고 진짜 하나 보다 라고 아주 되게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 근데 1년이 됐는데 여전히 지금 우리 계속 코로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좀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사실이 좀 씁쓸하기도 하는데 그때 그 관련 리포트 잠깐 보시고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계 최초의 백신 접종자는 영국의 91살 할머니였습니다. If I can do it, well, so can you. 백신이 개발되자 평범했던 일상을 곧 되찾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We have a vaccine. There is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We will do the best we can to make sure the vaccines are delivered safe. 1년이 지난 지금 현실은 여전히 어두운 터널 속입니다. 전 세계 누적 환자 2억 6,500만 명, 사망자는 525만 명을 넘겼습니다. 백신 접종을 제일 먼저 시작했던 영국에선 여전히 하루 4, 5만 명의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고 미국도 10만 명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확산세가 잡히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출현입니다. 전파력이 더 세고 백신 효과도 떨어뜨릴 수 있는 변이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델타가 인도에서 첫 출현하고 오미크론이 남아공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 크게 확산하는 등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에서 변이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7.5% of the continent population is fully vaccinated. More than 80% of the population has not received even a single dose. 백신 접종률은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들이 60에서 70%인데 반해 아프리카는 0%인 나라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새로운 변이 출현은 백신 이기주의가 낳은 예고된 위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They ordered more vaccines than their populations required. And when we wanted vaccines, they just kept, giving us the crumbs from their table. 세계가 긴밀히 연결돼 있는 상황에서
나부터 살고 보자는 백신 이기주의는 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나라들에게 백신을 더 많이 공급하고 백신 특허권도 풀어야 그나마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을 거란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이렇게 세계가 긴밀하게 연결돼 있었나 싶어요. 그렇죠. 네. 뭐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리포트에서도 언급하다시피 이게 백신이 정말 두루두루 다 퍼져 있어야 이게 같이 맞아요. 극복할 수 있는 거지. 어느 한 군데서 제대로 보급이 안 되고 뭔가 전파가 안 되면 언제든지 변이가 계속 일어나서 근데 되게 우리를 안타까운 게 위협할 수 있는 뭐냐면 이게 사실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변이 히스토리를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코로나19 막 퍼지다가 갑자기 영국발 변이가 나왔어요. 이게 지금이 알파예요. 네. 그러다가 갑자기 남아공발 변이라고 해갖고 나중에 이름을 바꿨지만 그쵸. 그게 베타거든요. 베타 나왔을 때 난리가 났었어요. 남아공에서 뭔가 백신 지금과 똑같은 논리예요. 백신 피해갈 수도 있다. 뭐 면역이 약화된다. 그리고 여전히 아프리카는 지금 너무 안 맞고 있다. 그래서 백신 우리가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1년 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지금 아프리카 보면은 뭐 2차 접종 한 번도 못하는 나라도 있고 아까 리포트에 보셨다시피 아프리카 전체 국민의 80%는 한 번 맞은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저기 그 남아공 대통령의 그 말하는 것 중에 선진국들한테 우리 백신 달라고 요청하면 지네 부스러기 준다. 그 발언을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는 지금 약간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붙어 있는데 우리만 백신 맞고 안전할 거라는 생각이 정말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오미크론이 경고를 해주는 셈이죠. 예. 서영찬님이 19년도 말부터 코로나 이야기가 나와서 2020년을 거쳐 21년 겨울까지 왔다는 걸 생각하면 너무 답답하다고 그렇죠. 말씀을 네. 하셨는데요. 사실 아까도 댓글로 지적이 좀 있었는데 오미크론 이름과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기억을 할 때 처음 변이 소식 나올 때만 해도 뉴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네, 나왔는데 네. 어느 틈엔가 오미크론으로 이름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 중국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고 네. 이게 뭐가 진실인가요? 중국 때문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뒤에 말씀드릴게요. 네. 저도 이렇게 뭔가 이야기를 계속 그쵸. 진행을 해야 되니까 네, 여기 네. 답변을 바로 드리면 재미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 코너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이 세계보건기구 WHO가 변이에다가 그리스 알파벳을 붙이겠다고 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뭐 영국발 변이, 인도발 변이, 브라질발 변이 나라 이름을 붙이니까 낙인을 찍는 그쵸. 게 된다. 네네. 그 나라가 잘못해서 나온 것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 알파벳을 붙이겠습니다 라고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름이 뭐 붙였는데 이게 근데 변이가 하루에 수백 수천 개가 생긴다고 해요. 근데 그게 다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그 중에 이 극히 일부 애들이 좀 뭐 문제를 일으키는 애들이 나오면 WHO에서 두 가지로 분류를 해요. 관심 변이와 우려 변이가 있어요. 우려 변이는 오미크론까지 포함해서 현 시간부로 5개입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오미크론. 관심 변이는 2개예요. 람다, 뮤. 그 전에 우려 변이는 글자 그대로 걱정되는 애들. 관심 변이는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애들. 관심사병. 한 개 낮은 애들. 근데 이 외에도 뭐가 있었냐면 엡실론, 지타, 세타, 이오타, 뭐 카파 등이 있었어요. 근데 애들은 관심 변이로 있다가 더 밑에 단계로 모니터링 대상으로 내려간 애들도 있고 아예 모니터링 대상에서 빠진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켜보니까 별거 없네 해서 빠진 애들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름 붙은 걸 잠깐 보려면 이 그리스 알파벳 사진을 제가 하나 준비를 했는데 잠깐 제가 만들어서 좀 그러긴 합니다. 노란색이 1번부터 12번까지가 뭐냐면 지금까지 어쨌든 관심, 우려 변이로 한 번씩 지정이 됐던 애들이에요. 네. 알파벳 다 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가 12개인데 여기를 한번 보고 이야기를 할게요. 네. 12번째까지 있다가 새로운 변이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름을 당연히 몇 번째로 해야 되겠어요? 13번째. 13번째가 뉴란 말이에요. 네. 사진 잠깐 빼주시면. 네. 그러니까 뉴가 돼야 되는데 오미크론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전날까지 이게 뉴 변이로 불릴 것 같다라는 리포트를 해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왔더니 오미크론 이름이 붙은 거예요. 왜 그러지? 라고 고민을 해본 거예요. 다시 한번 그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 네. 뉴가 있고 크사이라는 게 있고 두 네. 단계를 건너뛰고 오미크론이 됐습니다. 네. 왜 그런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사진 빼주시고 생각해보니까 왜 뉴라고 안 했을까? 그러니까요. 생각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영어권 국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영미권 영어를 쓰는 나라들에서 뉴스를 하는데 새로운 변이 이름은
뉴 변입니다. 뉴 입니다. 베리언트. 자, 그러면 이렇게 될 거예요. The name of new variant is new variant.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네요. 새로운과 뉴라는 게 비슷하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뉴가 안 된 거는 좀 타당성 있다라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14번째 하면 되지 그러니까. 않느냐? 그쵸. 그 사이 그거 쓰면 되잖아요. 14번째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사진. 그러니까 크 사이 저렇게 표시되는 걸로 가면 되는데 네. 왜 오미크론이냐? 왜죠? 문제는 뭐냐면 이제 사진 빼주시면 네. 크 사이가 발음은 크 사이인데 영문 철자로 하면 엑사이가 돼요. 발음이 사이. 시로 나요. 시. 시.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아까 원래 질문 한번 돌아가 볼게요. 김민아 아나운서, 중국 사람 중에 네. 유명한 사람인데 앞에 시자가 붙는 사람 누가 있어요? 진핑이 형. 시진핑이 시주석. XIJINPING예요. 영문 철자로. 딱 네. 그럼 만약 이거를 시 변이라고 붙여게 되면 누군가 또 이렇게 시진핑 변이라고 놀릴 수도 있을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것까지 고려를 했다고요? 뉴 베리언트 이즈 시 베리언트가 되는 거야. 시 나오면 베리언트가. 근데 이거는 제 피셜이 아니에요. 뭐냐면 그 미국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WHO의 관계자가 지역이 낙인 찍히는 것을 피하려고 XI, C를 걸렀다고 말했다는 영국 언론 텔레그래프의 편집장 트위터를 내용을 전하면서 WHO가 이렇게 중국 공산당을 두려워하면 중국이 만약에 치명적인 전염병 은폐하려고 할 때 어떻게 우리가 WHO를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WHO 공식적으로 우리는 시진핑 때문에 시 안 붙였어요라고 말한 적은 없지만 정황상 저도 이게 좀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오미크론이 된 거예요. 근데 또 시가 또 많기도 하잖아요. 미국 내에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시진핑 형님 뿐만 뿐만 아니라 아니라 또 다른 그런 성을 이제 가진 사람들이 그 같은 성을 변이로 가진 불리게 된 걸 수도 분들에 있는 대한 거죠. 낙인 효과는 네네. 분명히 좀 우려할 맞아요. 필요는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두 단계를 건너뛰게 된 배경이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 있는 합리적 그렇죠. 의심을 해볼 그렇죠. 수 있는 상황이고, 근데 저는 근원적으로 돌아가서 네. 아까도 바두기님인가 어느 분이 그리스가 무슨 죄냐, 네. 왜 그리스 알파벳을 변이 이름에 붙인 거냐. 그러니까 이런 저희가 의문이 있긴 해요. 영어 알파벳 떠나서 이제 그리스 알파벳을 배우고 있는 상황이 그렇죠. 됐잖아요. 네, 오미크론까지. 알파, 베타 이게 웬일입니까? 근데 이제 이게 보면 그 왜 의학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의사들이 선서하기 전에 무슨 선서 하잖아요. 무슨 선서예요? 히포크라테스. 테스형. 테스요. 그 소크라테스고. 근데 소크라테스도 그리스 사람일 거예요, 아마. 네. 근데 히포크라테스가 고대 그리스 의사예요. 이 사람이 의학의 아버지인데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많은 의학 용어들이 그리스에서 온 게 있거든요. 아, 예를 한번 들어보면 네. 우리가 길 가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숨을 못 쉬고 막 쓰러졌어요. TV에서 많이 보면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심폐소생술 해주잖아요. 네. 영어로 혹시 줄임말 뭔지 아세요? 그 CPR. 그치. CPR 한다. 심폐소생술이면 심장과 폐를 살리는 거잖아요. 네. 그럼 심장이 영어로 뭐예요? heart. H인데? 폐는 좀 어렵다. 폐. 렁. 렁. 그럼 뭐 heart니 렁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일도 안 CPR이잖아요. 이 CPR이 뭐냐면 cardio pulmonary 이번엔 좀 힘들다. 네. resuscitation이란 말이 줄임말이에요. 영어가 아니었군요. 심장을 카디오라고 해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리스어 카르디아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풀모너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의학 용어가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건데 이게 보면 우리 주변에 지금 생각보다 그리스 알파벳이 많아요. 왜 심리학 있죠, 심리학. 네. 영어로 뭐라 그래요, 민호 아나운서? Psychology. 철자가 어떻게 돼요? 뭐로 시작돼? PSY. 근데 왜 푸시가 아니고 왜 사이칼러지예요? 오. I don't know. Why? 이것도 역시 아까 저 그리스 알파벳 보면 푸사이가 있어요. 네. PSY가 실제 그리스어에서는 푸 발음을 하는데 네. 영어권으로 넘어오면서 P 발음 안 하고 사이칼러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강남스타일 가수 싸이 누구죠? 씨. 싸이 씨. 네. 싸이 씨 영어로 PSY라고 적어요. 그쵸. 근데 이게 제가 왜 이분이 PSY라고 적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추론을 해보면 그러니까 약간 괴짜라는 뜻의 그 사이코라는 뜻이 약간 미친 사람도 있지만 괴짜라는 뜻도 있어요. 사이코가. 그러니까 뭔가 자기는 되게 괴짜라는 의미에서 한 것 같은데 뭐 S 두 개 쓴 것도 아니고 PSY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 쪽에서 많이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말고도 우리 보면 파이 있죠, 파이. 원주일. 네. 3.141592 뭐 하는 거. 오. 그것도 그리스 알파벳이거든요.
생각보다 우리 삶에 그 그리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많네요. 오메가 시계 있죠. 예. 아 그렇죠. 오메가 시계도 오메가도. 알파 오메가. 오메가가 그리스 아. 알파벳 맨 마지막. 그러니까 아까 혹시 사진 한번 다시 띄워줄 수 24. 있어요? 네. 알파벳 맨 오메가 있잖아요. 그러네요. 오른쪽에 그 위에가 프사이 23번째. 음. 그게 PSY인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러네요. 이제 거기 보니까 보면 시그마도 있네, 시그마도 있고 시그마. 수학에서 막 나오죠. 네. 수학에서. 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우리 카파도 있잖아요. 카파 예전에 왜 아, 그 브랜드 중에. 브랜드 어, 있잖아요. 그치. 네. 지금 옆에 있는 스태프들이 막 웃고 있는데. 네. 근데 제가 이거 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만약에 또 뭔가 관심 변이가 나오거나 우려 변이가 나오면 이름을 붙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까 댓글로 어느 분이 파이가 될 거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저는 아. 파이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어. 자, 요거 제 피셜이에요. 아까 아, 네. 사진 다시 한번 볼게요. 사진 한번 볼게요. 자, 오미크론은 15번째, 16번째 파이잖아요. 네. 근데 파이가 21번째도 또 파이가 있어요. 아 파이가 두 개네요. 그 16번 아. 파이는 P 발음 나는 파이고 그 21번 파이는 F 발음 나는 파이. 파이예요. 음. 그럼 17번이 돼야 되는데 17번은 R 발음이 나는 로란 말이에요. 예. 제 생각에는 18번 시그마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아. 유력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 이거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뉴스 웨이터 피셜. 네. 근데 새로운 변이가 안 생겼으면 아, 그거 안 좋겠어요. 나와요. 그러니까 뭐 시그마 시그마도 변이 뭐든 안 붙일 돼요. 이게 그러게요. 없어야 더 이상 되는데 변이는 그러니까요. 없었으면 좋겠네요. 없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랬냐면 이게 그 지금까지는 순서대로 붙였단 말이에요. 네. WHO에서 그러니까 기자들이 당연히 그러면 다음은 U라고 했는데 두 단계를 건너뛰고 나니까 아, 제가 이제는. 이제 추론을 해본 거예요. 아, 애들이 뭔가 지금 뭔가 발음이 혼동되거나 뭔가 정치적으로 혹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될 만한 걸 안 하구나. 그 파이를 만약에 붙이게 되면 약간 희화화 되잖아요. 무슨 뭐 파이. 아. 과일 파이, 뭐 네. 애플 파이냐, 음. 애플 파이 변이냐, 뭐 약간 이렇게 할 것 같아서 네. 아, 이거 순위의 제피셜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시그마든 뭐든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바람이긴 한데 어쨌든 참 저희가 이 코로나 때문에 그리스 알파벳까지 네. 섭렵을 하게 되는 참 아 그러네요. 암울한 현실. 네, 바둑이님이 네, 오늘 합니다. 프리데스크 핵심은 그리스어 알파벳 공부라고. 사실 제가 오늘 핵심적으로 준비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갖고 막 오늘 유튜브에서 그리스어 발음까지 들어봤거든요. 와. 들어봤는 게 뭐 이게 크사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크시라고 하는 데도 있고 푸시라고 하는 데도 있고 푸사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어쨌든 막 다르긴 한데 참 이게 암울합니다. 저희가 네. 그리스 알파벳까지 알아야 되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게 더 이상의 변이는 없기를. 더 이상 제발요. 변이는 없기를 네. 소망하면서 네. 여기까지 하시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 오늘 다- 정말 그리스 알파벳 때문에 침 튀겼네. 다음에는 또 다른 변이로 뭐 Q&A 이런 거 준비하시면 안 됩니다. 안 할 겁니다. 네. 없을 걸로. 하지 마세요. 네. 예.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김정은 감사합니다. 기자였습니다. 네. 와 정말 아. 제대로 안녕하십니까. 옷이 네. 제대로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아, 네. 아이고, 떨어지는 한이님이 자 이제 노사단장님 등장합니다 오. 했어요. 네. 저 일부러 안에 오늘 맞추려고 그렇게 딱 입거든요. 야. 어. 근데 사실은 이 깔깔이 안에는 그 있잖아요. 그 국방색 네 메리아스 맞아요 맞아요. 그걸 입어야 돼요. 야 저 삼성 장군 같으시네요. 지금 코코님이 퇴역 군인 같아요. 군인이요? 아무튼 뭐 왜 이거를 입고 있는지를 제가 지금 중간 중간에 다른 분들이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패션이냐고 네. 물어보니까 친절하게 댓글을 마중물님이 아, 달아주셨어요. 네. 공지라도 띄워야 되나 위에다가. 아니, 근데 저도 몰랐어요. 우리가 왜 이걸 입기로 했었지? 2주 전에 했던 뭐 안 계실 때 네, 제가 여기 안 그렇죠. 있다가 네. 뭐 뒤에 뭐, 뭐 특집으로 내무반 뭐 얘기해가지고 했다가 했던 뭐 그게 그랬던 것 약간 같은데. 네. 네. 아닌가? 아무튼 뭐 올겨울은 따뜻하게 깔깔이와 함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님이 맞는 치수가 있었냐고. 이거 무려 100 사이즈입니다, 여러분. 저 110이에요. 아 110이에요? 아 근데 아까 저기 그 봉훈이 형이 그리스어 계속하니까 그리스 군대 내무반 같더라고. 그리스 군대 내무반. 그리스 군대 내무반은 또 뭡니까? 자, 네. 오늘 신규 확진부터 말씀을 드리면 6시 기준으로 4,058명. 아, 서울 같은 경우는 1,169명으로 다시 또 동시간대 최다를 갱신했습니다. 오늘 이제 정부가 백신 접종 관련해 가지고 특별 브리핑을 했어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7,000명 명찰을 좀 바꾸라고 하시네요. 봉원이 형, 네, 네, 맞습니다. 네. 또 사단장님께서 바꿔야죠. 또. 네. 그 7,000명대 확진되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학생층이 늘다 보니까 오늘 이제
청소년들 좀 많이 백신을 맞아야 된다 뭐 이런 어떤 그 거듭 권고하는 그런 브리핑이었어요. 근데 네. 정부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실보다 득이 더 많다 현재로서는. 그리고 청소년 같은 경우는 이상 반응이 어른들보다 좀 적기 때문에 좀 안전 너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실제로 보면은 접종률이 좀 낮은 12세에서 15세 사이에는 10만 명당 10명이 감염된다고 그래요. 네. 근데 접종률이 94%인 18세는 발생률이 10만 명당 4명. 좀 차이가 있긴 하죠. 근데 물론 이제 학부모들이 좀 많이 우려하고 있고 더군다나 그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이 청소년 방역 패스에 대해서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좀 황당해 하시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왜냐면은 그 백화점하고 놀이동산 같은 데는 안 되면서 왜 학원, 도서관 이런 데에 백신 패스를 요구하느냐 뭐 이런 건데 약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많아가지고 정부가 좀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거를. 네. 그리고 도입 시기도 내년 2월 1일로 못박아 놨는데 네. 이걸 좀 늦추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당 안에서도 이런 어떤 그 청소년 방역 패스의 형평성 문제를 좀 제기하고 있어서 아마 조정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네. 네네. 그렇죠. 아니 많은 분들이 저의 퀴스트 이 스포를 별로 집중 안 하시고 문 얘기하고 홍파 둘리님이 취사병 비슷한 듯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군고구마 얘기도 나오고요. 탄약 반장. 탄약 반장. 네, 느낌이 있는데요. 탄약 반장. 탄약 반장? 제 무대에 탄약 반장도 이렇게 생겼던 것 같아요. 아니 어떤 양반기님이 하나 살까 이러셨어요. 아유 인터넷 가면 팝니다. 아, 지금 되게 땀나고 있어요. 지금. 땀나고 있고. 아 보온성이 아주 좋아요.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어제 그 저희 단독으로 그 유명 리조트 회장의 아들이 네, 여성들을 이렇게 불법 촬영한 그런 뉴스 전해드렸는데 오늘 이제 후속 보도를 이어가거든요. 네.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보셨어요. 유튜브에 그 관련 리포트 하나는 100만이 넘었어요 조회수가.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시고 또 분노하셨는데 추가 보도를 이어갈 텐데 피해자 가운데는 03년생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미성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아파트에 설치된 카메라 이외에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도 한 100여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이 권모 씨는 어제 인천공항으로 출국하려다 잡혔잖아요. LA로 가려다가 인천공항에서 잡혔는데 경찰이 증거물 분석이 끝나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 다크스토어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다크스토어. 다크스토어? 뭐죠? 범죄와 이게 관련된 건가요? 간판도 없고 간판도 없고 손님도 없대요 가게가. 뭘 팔길래요? 이게 뭐냐면 그냥 창고 같은 데다가 물건 갖다 놓고 온라인으로 주문받아가지고 배송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배민이나 이런 유통업체들이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주택가에다가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빠른 배송, 15분 만에 배송하고 30분 만에 배송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편의점도 조만간 망할 수 있는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게 최소 주문 금액이 있긴 할 텐데. 아 그래요? 해보셨어요 혹시? 저 해봤죠. 다크스토어 3만 원 이상 주문하면 3만 원 이상? 배민 같은 비마트 같은 경우는. 편의점 가면 주로 뭐 어떤 거 사십니까? 저는 뭐 삼각김밥 이런 거 먹을 거 주로 사죠. 먹을 거 혼자 자취하니까 아무래도 먹을 거 사시고. 자취하니까 아무래도. 송 기자님은 어떤 거를 주로? 저도 주전부리 많이 샀던 것 같아요. 주전부리. 네. 간식거리 많이 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면 약간 무력이 발동하잖아요. 그쵸. 뭔가 되게 2+1 이런 거 되게 많이 붙어 있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초코바를 하나 사면 안 될 것 같고 2개는 사야 될 것 같고 뭐 하나 더 담아오게 되더라고요. 저는 주로 파스. 요새 자꾸 이렇게 쑤셔가지고 몸이 파스 사고. 슬프네요 왠지. 파스랑 뭐 소주 뭐 이런 거. 소주. 네, 빼놓을 수 없죠. 맥주도 좀 사고. 자 다음 뉴스는 그 전북의 한 특수학교에서 교사가 장애 학생에게 자신을 때리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지시하는 장면을 촬영을 한 거예요. 자기를 때리라고? 그러니까 학생한테 나 때려 뭐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옆에 학생한테 시켜가지고 찍게 한 건데 목적이 있었나요 이게? 이 학생이 이제 장애 학생인데 계속 그걸 듣다가 표정이 일그러지면서 막 팔을 잡고 안 때리려고 하는데 계속 막 밀치면서 때리라고 하고 이런 어떤 정서적인 학대
한 것 같은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부모들이 굉장히 지금 좀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뭐 교사는 그냥 그 학생이 원래 다른 학생을 때리는 게 있어서 한번 재연하는 차원에서 한번 시킨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도 안 돼. 아무리 그래도 사실은 좀 말이 안 되죠. 예. 네. 또 오늘 뭐 굉장히 많은 뉴스가 있으니까 보시고 중간에 들어오셔가지고 저희 복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2주 전에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저희가 네. 또 입은 거죠. 일주일 전도 아니고 2주 전 약속이어가지고 네, 아마 네. 많은 분들이 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저희의 어떤 이 진심, 시청자분들과의 진심에 대해서 굉장히 또 감동을 받으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제 다른 MC들이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본방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